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4단원 올바른 국어 생활에서 올바른 발음 이미 끝났고 표기 1시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으로는 표기를 다루기가 조금밖에 없어서 더 많은 표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밴드로 질문에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몇 가지를 뽑아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줄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가르키다가 맞나요? 가리키다가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서 가르키다, 가리키다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쓰입니다. 가르키다라는 거는 원래 이 두 개 다 애초에 가르치다 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중세 국어에는 가르치다 라는 의미밖에, 그러니까 교육을 하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세대를 넘어서 오다가 20세기쯤 되니까 가르치다가 가르키다, 가리키다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형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두 가지가 계속 혼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0년도에 조선어학회가 있었는데 그때 규범을 정할 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가르키다 이거는 교육하다의 의미고 교육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가리키다 이거는 그렇죠. 지시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예시를 한번 보면요. 어머니가 손끝으로 가리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시하다. 손끝으로 가리치는 거니까 그래서 가리키다 라는 말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누구를 땡무를 가르키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국어를 땡무에게 가르키다는 맞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다른 애들이랑 얘기하고 있다가 저기 쟤 있잖아 하면서 가리킬 때는 이 가리키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산 너머랑 산 너머가 있습니다. 얘도 상황에 따라 쓰이는 말이 달라요. 산 너머라는 말은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 너머는 넘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너머라고 씁니다. 산 너머 또 산이 있다 할 때 산 넘어 산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는 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라고 쓰는 거는 높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써요. 이제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산 너머에는 누가 사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여기 이 높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명사인 산 이거 너머에는 뭐가 사나 라고 하는 거고 뭐 교실 학교 너머 라고 할 때도 이 경계 학교라는 단어가 어떠한 바운더리를 치고 있는 거죠. 산이란 것도 어떠한 바운더리로 그런 식으로 의미해서 가로막은 이 사물의 저쪽 그 반대쪽 그 공간 이런 것을 이르는 명사예요. 너머라는 것은. 그래서 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얘는 진짜 넘다라는 말을 서술어 넘다의 활용어형으로 썼을 때 그래서 산을 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이때는 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며칠이냐 며칠이냐 이걸로 헷갈리는 게 맞는데요. 일단 정답은 며칠이 맞습니다. 왜냐면 한글 맞춤법 제 27항에 따르면 며칠의 어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합니다. 얘의 어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치고 이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제27항에 규정되어 있거든. 원형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것은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우리 몇 날, 몇 시, 몇 년, 몇 달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치읓을 써주잖아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몇이라는 단어와 날이라는 단어를 따로따로 봐서 이렇게 합성을 시켜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며칠은 며칠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며칠이 맞는 거고 왜 그렇냐고 하니 자, 우리가 만약에 얘를 며칠이라고 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며칠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 이전에 배웠잖아요. 자, 몇이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뒤에 모음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라 이 모음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만 그대로 넘긴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의미를 가진 거 실질 형태소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얘를 치읓을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꿔주고 넘겨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몇일이 됩니다. 그쵸? 몇일 이렇게 됩니다. 합성어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두 개가 각각의 새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는 몇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일로 소리하지 않잖아요. 실제 발음은 우리가 며칠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표기를 며칠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표준어인 며칠 이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발음하는 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만약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요. 얘가 어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몇일이 아니라 만약에 몇 일에서 몇 일로 되고 만약에 디귿이랑 이음 얘가 그거거든요. 유음이거든요. 비음이거든요. 흐르는 코로 나는 소리. 그쵸? 이 비음이 이렇게 디귿이나 기읍 그 다음에 비읍 이렇게를 만나면 얘들이 그거랑 맞는 비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디귿이랑 맞는 비음은 뭐냐면 니은인데 그러면 면일이 되고 이게 또 다 한 번 더 동화가 일어나면 면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면일이 되던가 몇일이 되던가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며칠과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며칠을 얘 자체를 표준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한글 맞춤법 제27항에서는 원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단어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이라는 단어는 원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단어로 우리는 원형을 밝히지 않은 채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소리대로 적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표기를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웬일이니가 맞나요? 웬일이니가 맞나요? 둘 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뭐냐면 웬일이니가 맞습니다. 왜냐면
when이란 말은 왜라는 말과 인지라는 말이 줄어들어서 왠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는 이럴 때, 왠지 때만 씁니다. 이럴 때만 왠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다른 상황에서는 다 이 웬, 무슨 말이야, 어찌 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웬 말이야 라고 할 때도 웬, 다른 때 다 when으로 통일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이 말의 역사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 어원은 웬일이니에 대한 어원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떨어뜨리다가 맞나요? 떨어뜨리다가 맞나요? 근데 우리 표준어에서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그쵸. 사실은 정답은 둘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다 라고 써도 맞는 말이고 떨어뜨리다 라고 써도 마찬가지 맞는 말입니다. 얘는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뜨리다 랑 트리다는 거리다, 대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둘 다 널리 쓰임으로 어떻게?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습니다. 분명 이 둘 사이에 뭔가 어감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떨어뜨리다랑 떨어뜨리다랑 약간 어감의 차이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뚜렷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크게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요, 예요라는 이거 이에요와 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뭐가 맞냐면요. 연필 이에요가 맞습니다. 자, 이에요라는 말은 뭐냐면 이에요가 곧 예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연필 이에요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연필 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겠죠. 똑같이 이가 중복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연필이에요 라고 하면 되고 봅시다.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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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때는 뭐가 맞을까요? 이때는 누구예요가 맞아요. 왜냐면 일단 어떠한 단어 뒤에는 무조건 이에요가 붙어야 돼요. 예요라는 말을 무조건 이에요가 붙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줄이면 예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요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이 다음에만 무조건 에요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명수기 이에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명수기 예요 라고 써줄 때 이렇게 이에요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명수기까지가 한 단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김명숙 이때는 예요가 될까 에요가 될까? 왜냐면 이가 들어갔는데 이 이는 요축에 붙어있는 에요니까 에요에 붙어있는 이니까 김명숙 이에요가 맞겠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기본형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형은 이에요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얘를 줄임말이 예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단어 뒤에는 무조건 이에요가 와야 하는 거고 이에요를 줄였으니까 예요가 되는 거고 에요만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할 거야와 거야가 있는데 뭐가 맞는 표현일까요? 정답은 띄어쓰기 해야 되지만 얘가 맞습니다. 왜냐면 봅시다. 할 거야. 원래 정확한 표현은 할 것 이 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거라는 말은 우리가 이 것이란 말에 구어적 표현으로 봐주기로 했어요. 구어적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말로 할 때 표현하는 거. 거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야는 또 이 것이야가 거야로 변한 다음에 또 우리가 말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혼동을 하고 있어서 뭔가 얘까지 표준어로 봐줄지 안 봐줄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표준어는 할 거야가 맞습니다. 그리고 할 거야가 된다면 띄어쓰기 할 다음에 왜냐면 것이야 의존 명사니까 명사는 앞에 없이 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과 률의 올바른 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 여러분 밴드에는 없었던 거고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방법, 기본적인 표현은 률이야. 얘가 한자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한자를 잘 쓰지 못하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한자 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우리나라에는 두음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음 법칙이 뭐냐? 두음 법칙이 뭡니까? 맨 앞에 리을이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음을 머리 앞에 올 때는 이렇게 발음을 안 하니까 이응으로 리을이 오면 이응으로 바꿔주고 니은이 오면 이응으로 바꿔주자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쵸?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네이버 한번 쳐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률을 첫 마디에 올 때는 률, 그 외에는 률이라고 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뒤에 오는 말이니까 율이라고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율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줍시다 라고 해서 율로 써주게 됩니다. 자 봅시다.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 그렇다면 언제는 율이 되겠어? 첫 번째 자리가 아닌 두 번째 자리부터 나오는 율인데 자음 뒤에 오면 되겠고 니은을 제외한 자음 뒤에 오면 되겠죠. 자 율과 률의 예시를 봅시다. 첫 번째 입학 다음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기역이 됐으니까 기역은 그냥 자음 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취업은 비읍 어떠한 자음이니까 자음 뒤에는 률이 되겠습니다. 자 소화율이 뭐 어떻다 할 때 발음상으로도 우리는 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율이라고 하는데 이때 왜냐면 모음이죠. 이게 모음으로 끝나니까 뒤에는 율로 오는 거고 할인율 할인율이라고 할 때 네, 니은 받침 뒤에 율이 오니까 율로 바꿔주고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니은 뒤에 오니까 이응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참 쉽죠.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늘 명심해 가면서 틀리지 않게 맞춤법에 맞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보는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친구 게시물에 댓글로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여기를 안 가렸어. 어떡해. 다시 찍어야 하나? 이 정도는 용서해 줄래?
이 친구야. 그치, 용서해 주겠지. 이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도록 합니다. 뭐가 맞는지, 그리고 왜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써주도록 합니다. 그러고 이 친구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쓴 것도 댓글을 달아주고 하면 총 두 개를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지요. 그 두 개를 단 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걸로 확인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올리는 시간들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누구는 수업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전에 미리 게시물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한참 지난 이틀이 지났는데 게시물을 올린다던가 해서 선생님이 확인하고 체크할 때도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체크는 할 겁니다. 한 거를 자신 필기 공책에 자신이 쓴 내용, 그 질문과 그 댓글 쓴 내용까지 그 두 개를 적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 밴드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단톡방에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 얼마 안 했네. 20분밖에 안 했네. 그거 찾는데 한 10분 정도 하나에 걸릴 테니까 그렇게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과제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